이 인사가 던지는 메시지는요, 비명계를 향한 전쟁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한판 붙자, 가만두지 않겠다, 끝장을 보겠다는 도끼가 담긴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도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살떨리는 압박을 느끼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만약 이번 전쟁에서 이재명계가 승리한다면, 이렇게 되면 김어준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싸움은 이재명과 비명의 등을 업은 김어준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명계 주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은 바로 압사 전략입니다. 압사 전략.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조만간에 검찰이 김어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과연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번에 진보 진영은 생각보다 큰 전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간의 전쟁과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재명 권력의 본질적인 연약성을 이해하고 오늘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하튼 요 며칠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결정적인 기점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보수나 야당 진영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움 때문입니다. 그간 내란몰이라는 얇은 표피로 덮어있던 내부 갈등이 마침내 그냥 폭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지 전선부터 정리해야지 앞으로의 양상과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쪽은 선명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죠. 반면에 반대쪽은 대체로 친문이라고들 하는데, 친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스펙트럼이 꽤 넓고 애매해요. 예컨대 정청래 전 당대표는 엄밀히 따지면 친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친문보다는 비명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비명계라는 거대한 축 안에는 친문 세력뿐만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세력, 전통 운동권 세력, 중도파, DJ계, 그리고 보수에서 넘어온 전향 세력까지 막 섞여 있어요. 사실상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가장 넓고 깊은 뿌리이자 자금과 네트워크가 정교하게 구축된 이른바 진보 진영의 기득권 카르텔이 바로 이 비명 세력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무너뜨리려는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친명 쪽 세력들이 비하하면서 불렀던 일명 문조털레유 세력들이죠. 최근 SNS나 강성 좌파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기에 고민정과 추미애를 추가해서 문조고추 털레유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을 구태 기득권 세력으로 프레임을 걸고 몰아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유이재명이라는 실용주의 노선과 중도 보수 확장성을 지지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나팔을 불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한쪽 수장은 이재명이 명확한데,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뚜렷한 단일 수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 친문의 중심이 맞겠지만 이미 물러난 권력이고 비명 세력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지 단일 수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전면에 나서서 1대1로 맞받아칠 상대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형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 형체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는 적의 수장을 쓰러뜨려야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오는데, 근데 이 싸움에서는 그 형체가 모호한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이 싸움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정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비명계의 실질적인 수장은 다름 아닌 김어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전쟁은 이재명 대통령과 비명계의 모든 세력을 등에 업은 김어준 간의 전쟁이라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일개 유튜브 진행자와 구군을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니까요.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담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도 의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친명계 유튜버 채널인 이동현 TV를 통해서 김어준과 대결을 이렇게 맞대결 구도로 맞추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고 가는데, 하지만 아직 이동현 씨는 김어준의 체급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급을 더 키워주려는 의도인지 몰라도 7월 초에 이동현 씨가 YTN 라디오 진행자로 복귀된다고 합니다. 반대 진영에서 특혜라고 비판하지만 사실 오랜 시간 김어준 씨는 서울시 교통방송을 통해서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본인 김어준 씨인데 본인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재밌는 우연의 일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동현 씨가 1976년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이사해서 초중고를 그곳에서 졸업합니다. 뉴 이재명계를 이끄는 핵심 스피커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 출신이다? 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스타일을 고려할 때 만약 이번 전쟁에서 이재명계가 승리한다면 다음 총선 때는 이동현 씨 공천은 확실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김어준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싸움은 이재명과 비명의 등을 업은 김어준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는 각각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의 방향과 전략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권력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재명 자체의 정치적 태생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생존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가치나 원칙보다는 내가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세력을 이용해 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연약한 토대라고 할 수 있죠.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이재명의 정치적 기반입니다. 대의적이고 공적인 목적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선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얕은 정치적 기반을 포장하기 위해서 뉴 이재명 노선이라고 하면서 실용주의자, 중도 가치라고 표방하는데 사실 이념적 자탕인 세력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연약한 권력 기반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비명계 주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은 바로 압사 전략입니다. 압사 전략. 그 전략이 나타난 것은 최근 청와대 인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던 검찰 간부 출신의 한창식 씨를 임명하고 또 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의 강성노조인 김경자 우석대 개공고수를 심의사의 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바로 압사 전략입니다. 이 인사가 던지는 메시지는요, 비명계를 향한 전쟁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한번 붙자, 가만두지 않겠다, 끝장을 보겠다는 도끼가 담긴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비명계 최대 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나서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은 진보 진영과 또 민주당의 오랜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외 세력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비명계가 가진 이재명에 대한 인식은 계보가 없는 듣보잡이고 잠시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기류를 이재명은 온몸으로 느끼고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세력들을 이번에 무조건 무너뜨려야만 감옥도 안 가고 자신의 정치적 세력과 계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생결단으로 싸움을 시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은 이러한 방법을 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첫 성남시장 도전에서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동부연합 세력과 홍진당과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해서 시장에 당선된 거죠. 그 이후에 이들은 성남의 다양한 이권과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세력들이 급속하게 성장되고 그 연결고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주류 세력들은 자신들이 친북 극좌 세력과는 결이 다른 고품격 진보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러한 기류를 역이용해서 극좌 세력들과 손을 잡고 연대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의 이러한 세력화의 방향은 지난 22대 총선 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당권을 잡은 이재명은 함께 연대했던 극좌 성향의 인물 대거의 국회에 입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극좌 인물들이 제출한 법안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마구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급진적 법안들을 만들어내며 나라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진 좌파 출신의 세력들과 보수와의 가치 간극은 엄청나게 크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둘이 섞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되지 자신이 간택한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당이 망하든 자신만 살면 된다는 것이 자신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핵심이니까요. 실용주의라 하면서 전혀 섞일 수 없는 정반대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둘을 합친다? 이 둘이 합친다고 시너지가 날까요? 서로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로 통합이 진짜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실용주의라는 노선 개념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골라 담는 자탕적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단하게 통일된 어떤 하나의 가치 토대 위에서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가치의 확장성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는 것을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치 사슬이 단단히 연결되고 확장되면서 시너지도 높아지고 영향력도 커지는 겁니다.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주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주의는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잡탕적 개념입니다. 잡탕식 연대는요, 선택된 수단 간의 연결성이 약하기 때문에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비명계 주류를 압박할까요? 이재명은 비명계 주류들을 자칭 중도 세력과 극자 세력의 양극단을 통해서 압사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다가 두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도 세력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으로 넘어온 세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한 행정적 경험과 정보력 그리고 이를 다루는 치밀함을 가진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비명 세력들에게 칼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잠시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검찰 권력의 완전한 폐지 그 주장에 대해서 왜 반대로 돌아섰을까요? 뭐 자신의 셀프 사면을 위한 검찰과의 막후 거래도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돼보니까 검찰이 없으면 대통령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검찰이라는 막강한 사정 조직이 없다면 뭐 사실상 바지 사장에 불과하죠. 그리고 거대해진 국회 권력을 막아낼 도리가 없을 겁니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민주당의 입법 권력자들의 영리를 거꾸로 건든 것 같아요. 결국 한창식 씨를 민정수석으로 세웠다는 것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에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고 검찰 권력을 고스란히 유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검찰을 통한 대대적인 사정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비명계의 얼굴 마담이자 최전선의 스피커인 김어준 씨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정치 스타일상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뭐 자신의 친형에게 대했던 그 냉혹함을 떠올려 본다면 김어준 하나 뭐 주저앉히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도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살떨리는 압박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김어준을 필두로 비명계와 운동권 세력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그간에 얽혀있던 태양광 사업 의혹, 버닝썬, 뭐 각종 지자체 이권 사업 의혹, 그리고 그 과거에 묻혔던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뭐 그런 재수사 등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더 잘 알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대대적인 사정 전국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과정에서 어설픈 보수 진영 사람들은 이재명 잘한다고 또 금세 환호하며 박수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차마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같은 진영의 내부를 너무나도 잘하는 이재명이는 권력의 최정점에서 무자비하게 해버리는 역설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사실 대장동 개발비리 폭로는 보수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친문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이재명은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본인의 지금의 사법적 리스크가 이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격이 사정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면 민노총과 극좌 세력과의 지속적 연대는 성남 시절부터 했던 방식으로 권력과 이권을 나눠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강력한 인원 동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명계가 장애투쟁이라든가 당권 경쟁에 있어서 이들을 끌어들인다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냥 당근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 작동을 못하게 말입니다. 이재명의 이러한 전략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길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비명계 역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난 22대 총선 때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비명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친명 국회의원들 자체의 수가 많아졌지만 그들을 당선시킨 전통적인 지지 세력들은 민주당 내의 비명계 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명계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력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이 많이 밀립니다. 세력의 비율로 본다면 비명이 한 7, 친명이 한 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3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고리들이에요. 그렇다고 이재명을 만만하게 봤다가는 비명계 역시 한순간에 급습을 당해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명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김어준을 통한 여론전과 메시지 전파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배경에는 김어준의 여론전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유튜버인 김어준 방송에서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를 향해서 거의 협박성 경고를 날리고 그리고 그것이 먹힌다는 걸 보면서 진보 진영 내의 권력 구조가 기이하고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입힌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대응 수위를 상당히 높여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단단한 비명의 주류 세력들의 구조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당원 1인 1투표제를 외쳤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현재의 친명 중심의 어떤 대의원 체제와 기존 당원 투표 구조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입장이 싹 바뀐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와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권력을 잡고 나니까 검찰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거와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 기초와 광역의원
의원부터 단체장까지 비명계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들이 파다합니다. 이재명 측에서도 인지도가 낮은 친명 신인보다는 안정을 선택하면서 비명계 공천을 묵인하고 타협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재명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결과 지역 장악력은 비명계가 훨씬 높아졌고, 이 갈등 구조 속에서 향후 전당대회와 다음 총선까지 지역 민심을 비명계가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김어준의 여론전은 더 빠르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 이번 당권 경쟁은 아무래도 비명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여우 같은 정청래가 밑작업을 다 해놓고 간 거죠. 여우 이재명이가 여우 정청래에게 아주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민석과 송영길 두 사람이 친명계로 나왔지만,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민석은 이재명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당권을 잡는다면 자신의 새로운 정치를 펼칠 기회로 생각하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 전 봅니다. 최근 김민석은 검찰 보안 수사권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재명의 의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송영길 후보와의 차별성을 통해서 친문 세력의 표심을 규합해서 당대표가 되려는 차별화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이재명과 조율된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이고요. 김민석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발언 이후에 이재명은 송영길과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뉴스를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는 사실상 명심이 송영길에게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명심이 송영길 쪽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김민석은 이미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과 반하는 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는 김민석보다는 오랫동안 그래도 관계를 맺어온 송영길을 더 신뢰할 것으로 봅니다. 김민석에 대해서는 대선을 도운 형의 세력에 대한 보답으로 자격도 안 되는데 총리라는 최고의 선물을 김민석에게 준 것으로 김민석과 김민웅에 대한 관계는 정리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명심을 품에 안은 송영길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을 지켜주고 이재명의 세력을 키울까요?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당분간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송영길의 리스크는 개인적인 캐릭터가 조금 4차원적인 특징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나 관계 중심이 약하다고들 하고 개인주의가 강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향후 중요한 정치적 기점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세력과 판도와 현재의 구도상에서 당권 경쟁에서는 결국 비명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진영이 이기고 지든 상관없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도 이번 민주당 내에서의 대환장 전쟁 갈등 국면에서 기형적이고 왜곡된 그런 진보 세력이 아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건강한 진보 세력들이 민주당을 다시 장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은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레임덕은 계속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에 셀프 사면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 정치적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임덕의 가속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기 공천이나 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내 사람들 역시 이재명의 사면에 대해서는, 셀프 사면에 대해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누구도 이재명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과 판을 볼 때 차라리 이재명은 전쟁의 선택보다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정점을 찍어봤으니까 장기 집권이나 당장악 같은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현명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정청래나 비명계가 짜놓은 판 안에서 상징적인 대통령 역할, 바지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서서히 물러났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은 푸틴이나 시진핑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은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토대는 그 나라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한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세워진 나라이고요. 그 뿌리가 이제는 아주 깊습니다. 이 위대한 체제 안에서 진보든 보수든 적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독재나 어떤 초법적 권력을 탐하고 도전하는 행위는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이고 대한민국 체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되었든 간에 그런 허황되고 무모한 탐욕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정 댓글에 누가 이길 것인지 한번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이 이긴다면 1번, 비명이 이긴다면 2번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좋았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